누가 시켜서 할 때 좋아요?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때가 좋아요? 누구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때가 좋아요. 근데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 왜 본인이 회사에서 누군가가 시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회사에 우리가 면접을 볼 때 그 면접관을 구워 삶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그 면접 자리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쌤입니다. 루프랩 채널에서는 카약 타는 모습을 처음 보여드리네요. 카약 타는 이쌤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한강대교 위치입니다. 한강대교, 한강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죠. 그리고 6.25 때 북한군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폭파시켰던 그 다리입니다. 이렇게 그늘이 있기 때문에 또 잠시 쉬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제시대 때 만든 다리여서 보이시죠? 큰 벽돌로 쌓은 큰 돌로 아마 돌을 깎아서 이렇게 만든 형태입니다. 흐르는 지역을 지나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리 위에 차가 지나다녀서 소음이 좀 있어서 다리 구역을 좀 벗어나서 이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0, 30대들은 고민이 많죠. 취직도 쉽지가 않고 스펙 쌓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거고, 면접은 많이 보는데 마음에 드는 회사에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 제가 20, 30대 직장인들,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직장인으로서의 경험으로 뭔가를 해줄 말은 없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요즘 되게 제가 많이 생각하는 주제가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우리 말로는 주인의식. 영어로는 ownership. 주인이야 당연히 주인의식을 갖겠죠. 가게 사장님, 회사 대표,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주인의식이 약한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인의식을 연습을 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무슨 주인의식, 내가 오너가 아닌데 오너십을 어떻게 가지라는 거야.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식을 가져라 하면서 주인 대우를 안 해주네. 내가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주인 대우를 해주든지. 근데 회사가 나한테 주인 대우를 해줬나? 나도 주인의식 안 가질래.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인 생각입니다. 주인의식의 정의가 뭔가 이걸 소유했다 말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도권,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 그 감각입니다. 그건 내가 오너건 그냥 직장을 다니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도권을 내가 가진다, 그런 느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생각보다 편해져요. 훨씬 더. 왜? 누가 시켜서 할 때 좋아요?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때가 좋아요? 누구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때가 좋아요. 군대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 왜 본인이 회사에서 누군가가 시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본인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진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어. 만약 본인이 일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면 직급과 관계없이 본인이 선택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회사면 그 회사가 정말 잘못된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주도적으로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지 않는다? 그건 회사가 바보인 거고 본인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회사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은 주도적으로 회사를 나오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시킨 일 해내기도 급급해요, 보통. 네, 생각의 첫 출발부터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어요. 말 잘 듣고 시킨 거 하고 평균 안에 들어가면 너 잘해 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거 잘하면 중간은 간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 선택을 해서 일을 했을 때 책임까지 따라온단 말이에요. 비난이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모험을 안 하는 거지. 모험. 그래서 안전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도권은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 안전빵으로 사는 사람한테 누가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일을 던져주겠어요. 수행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핵심적인 일이. 첫째로 우리가 취직을 준비를 할 때 그때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나는 누군가한테 선택받는 사람. 나는 능력이 좋은데 왜 나를 선택해주지 않는 거야?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서류 면접이든 뭐든. 선택을 잘 못 받는 것 같으니까 주도적으로 내가 뭘 해야지? 스펙을 쌓자. 스펙을 객관적으로 쌓으면 나를 선택해 줄 거야. 그런데 혼자만 스펙 쌓나? 그게 답인 걸 알고 다들 그걸 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별로 안 먹혀 이미. 그래서 근데 저기를 이력서를 넣어보지만 자꾸 빠꾸를 먹어. 저도 직원을 한두 명 채용을 해봤겠어요. 수십 명 채용을 하면서 이력서만 봐도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거의 정해집니다. 어떤 이력서를 거들떠 보지 않나면 자기 얘기만 하는 이력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력서 중에서 본인이 지원한 회사, 즉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하는 활동들 자체를 분석을 해서 거기서 자기 역할이 뭐다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캐치하고 그건 내가 제공해 줄게, 그런 마음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지원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지원하든 우위에 있어요. 어디에 지원하든 그 회사를 조사를 하고 그 회사가 원하는 걸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어필할 수 있으니까. 설령 현재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때? 너희 회사가 이런 걸 주력으로 하고 있고 현재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런 점이 어려운 점으로 보인다. 근데 그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들어가서 뭔가 어떤 방향성을 나는 갖고 있어 라고 면접 자리에서 만약 얘기를 한다면 그걸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정말 아무나 뽑겠다, 정말 서류 정리할 사람을 뽑겠다 하는 회사는 그런 걸 안 보겠죠. 근데 회사가 사람을 뽑는 이유는 점점점 명확해집니다. 아무나 뽑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왜? 아무 일은 챗GPT가 더 잘하잖아요 이미. 그래서 문서 정리하고 표 만들고 분석하고 그런 거 남들이 할 수 있는 거 혹은 GPT가 할 수 있는 거 쓴 능력이 아닙니다 이미. GPT 얘기가 나와서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어. 조사해도 검색해도 아는 게 나오는 게 뻔하잖아요. 물에서 찍다가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하던 말을 다시 계속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GTP를 통해서 내가 취직할 회사의 정보를 조사를 한다. GPT나 검색으로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대기업이라면 정보가 많지만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뭘 조사를 해야 되냐면 어떤 회사에 우리가 면접을 볼 때 그 면접관을 구워 삶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그 면접 자리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 그 섹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가면 돼요. 현재 그 섹터의 비즈니스 상황이 어떤지, 세계적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그 회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 및 임원들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지 그 업황을 조사를 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업계의 트렌드가 뭔지,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GPT한테 물어보면 소상히 알려줍니다. 아마 그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GPT랑 계속 그 업계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보면 어쩌면 그 면접관이 모르는 사실을 내가 미리 탑재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 자리에서조차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건 주도권, 주인의식을 가졌을 때만이 문제 해결의 키를 내가 가지게 됩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 갔는데 만약 나를 몰라줄 수도 있잖아요. 안 뽑힐 수도 있어. 그럼 어때? 한 번 거절당했다고 거기서 좌절하거나 시무룩해지면 안 됩니다. 한 30군데를 면접을 보면 돼요. 자기소개서에 아까 말했던 그 업황에 대해서 조사했던 거 GPT를 통해서 그것들을 소상히 기록을 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자기소개서에 이미 내가 이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면, 그리고 나는 이 회사가 속한 섹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적히면 성공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거절당하면 30번을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공부가 많이 되겠습니까? 처음 몇 번, 5번 면접 볼 때의 내 수준이랑 그 작업을 10번, 20번 하고 났을 때의 내 수준은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한 30번 보다 보면 만약 비슷한 업종에 계속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30번의 면접만으로도 꽤 전문가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시도를 할 때 거절당하고 실패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거기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면접에서부터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면접 행위 자체가 나한테는 큰 공부가 된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면접을 볼 때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면접을 할 때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이해를 하면서 대화의 주도권, 선택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 그런 작업을 해보는 거죠. 오늘은 직장인이든 처음 회사에 취직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든 간에 삶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날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인이라고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직장인이 주인의식을 가져야지만이 일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차원이 다른 성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밑바탕이 돼서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직을 하든 그 상황의 주도권을 결국 가지게 됩니다. 선택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